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디지털 마케팅 효과와 효과 분석 두 번째 장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 분석의 중요성,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 분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효과 분석들을 좀 더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변화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디지털 마케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효과 분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효과 분석의 시도들, 예컨대 인공지능이랄지 안면인식이랄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대세인데요. 이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시간씩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어떻게 접속했는지에 대한 로그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보고서 어떤 좋아요 반응을 한지 아니면 코멘트를 남긴지 등등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브랜드와 관련해서 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잘 모아서 가공하면은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안드린 소셜 멘션이라는 사이트 외에도 다양한 사이트들이 이런 기능들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LG그룹 또는 삼성그룹 이런 것들을 소셜 멘션에다가 기입을 하게 되면요.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소비자들의 반응들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한 자료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셜미디어는 브랜드의 연관 네트워크 모델과 관련이 있는데요. 연관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어소시에이티브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예컨대 여러분이 맥도날드 생각했을 때, 버거킹을 생각했을 때, 또는 특정 브랜드, 예컨대 삼성을 생각했을 때 다양한 연상들이 아마 거미줄처럼 쭉 퍼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연관 네트워크라고 불리는데요. 이 네트워크가 강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게 아마도 이 브랜드가 어떤 특정 개념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치킨을 생각했을 때 맥주가 생각이 났다면 치킨과 맥주는 강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브랜드의 연관 네트워크를 실제로 그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 소셜미디어 상에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군중이 우리 브랜드에 생각하는 특정의 개념의 연관 고리들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소셜미디어는 상당히 큰 마케팅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토픽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상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특정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집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토픽이라고 하면은 한국말로 주제 정도로 번역이 되겠는데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의 덩어리들이 주제를 파악해서 우리가 한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그 인천의 계양장, 그 인천의 애관극장, 인천에 있는 주요 명소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한번 수집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애관극장이라는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는 애관극장에 관련 덩어리들을 한 4개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었고요. 많은 덩어리들이 사실은 음식이나 그리고 영화에 관련돼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추론의 덩어리들을 가지고요. 예컨대 애관극장을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어떤 측면에 더 중점을 줄지, 어떤 측면을 보강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토픽 분석을 좀 시각화하면은 다양한 형식으로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게 시각화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마케터들은 예컨대 그 의사결정자들은 우리의 전략적 방향들을 추론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안면인식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지하철이나 아니면 쇼핑몰에 있는
다양한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카메라가 숨겨져 있고요. 카메라가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이 지나간지, 그 중에서 몇 명의 사람이 본지, 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 컴퓨팅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카메라 하단에는 마케팅 리서치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영상을 녹화하거나 소리를 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실시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시청한 사람들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등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물론 오작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 데이터의 정확도가 아주 높다고 하긴 힘들겠지만은 향후에 이거의 데이터가 많이 가공되고 또 고도화되면서 성능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